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11일 오후 11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좀 강하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한 20% 넘는 이제 위에서부터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실제로 바닥에서부터 이제 비트코인 신고점을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다,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알트 불장이 되고 비트코인 불장이 좀 유지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4월 달부터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 구간만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분명히 조정의 구간은 있었지만, 이런 조정의 구간에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사실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왔었는데, 요 며칠 이제 바닥에서부터 요 그 108, 그러니까 8월 28일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지금 돌아가서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1파, 2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파, 마지막 이제 상승 5파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하면 5파, 이제 상승 파동으로 하면 상승 3파가 진행되면서 고점에서 강하게 이제 알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강한 이제 알트 불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터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이나 11월 달, 12월 달 정도 이제 130에서 150K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갈 것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알트코인 불장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며, 그래서 이제 시즌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현물을 전량 정리를 하고 이제는 현물 시장을 좀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분석을 드리면서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사실은 어제 이제 한 17% 20% 정도 하락하면서 진짜 역대급 청산량이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 2024년 12월달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 4월달 정도 이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 구간에서부터 투자를 계속, 트레이딩을 계속 해오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리에서 매수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이제 손실금만 좀 보여드리면, 이제 빗썸에 이제 현재 이 정도 좀 투자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손실 중이고, 그다음에 업비트도 이렇게 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제가 분석한 거를 토대로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희망만,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무조건 불장이 온다 막 그런 관점만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 단타나 그런 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랑 진짜 라이브 방송을 키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랑 진짜 뭐 트레이딩,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알트 단타 같은 것도 치고 있지만,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5% 10% 막 뭐 30% 이렇게 적은 수익을 내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불장 초입에 사가지고 뭔가 이렇게 흔들림을 버텨서 이런 뭐 50% 100% 이런 큰 파동을 먹으려고 저는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과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정말 뭐 비트코인이 끝났냐,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시점에서 뭐 이미 하락한 건 하락한 거고, 마이너스 맞은 건 마이너스 맞은 건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뭐 어떻게 이거를 좀 헤쳐나갈 것이며 현물 시장을 어떻게 종료할 거냐 라는 생각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일봉의 모습을 본다면 이거는 고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고점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 2025년 5월달부터 시작한 파동을 피보나치 1이라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승파동이 좀 고점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지금 0.382 자리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고점을 높일 수 있는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의 고점과 비슷한 135K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고점을 낮추는 여기가 이제 상승 1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 파동을 쭉 그려봤을 때 이제 상승 1, 2, 3, 4, 5가 되는 자리가 150에서 한 130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만들었던 구간이 요 자리거든요. 여기 2024년, 여기서 보시면
2025년 4월달 자리 역헤드 앤 숄더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파동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의미한 파동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가 1이라고 났을 때 0.618까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비트코인이 시즌이 종료되는, 그런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가 끝나는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1.618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단기적인 파동을 봐도 1.618 자리가 135고, 전체적인 2023년부터 올라온 이 엘리어트 파동을 보더라도 목표치가 135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하락하더라도 135는 터치를 한번 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를 일단 135까지는 한 번은 터치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를 내고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떠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거는 전형적인 고점의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고점 추세를 이런 식으로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점 추세를 이런 식으로 낮추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확장형 패턴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내고 나서 이거를 기준으로 요런 추세 확장형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확장형의 패턴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다가 강하게 밀린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리고 올라가려는 힘과 내려가려는 힘의 비율이 거의 1대1로 팽팽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이 확장형 패턴, 그리고 메가폰 패턴, 제가 이게 좀 그려왔는, 이걸 좀 검색을 해왔는데, 이 보통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어떠한 패턴으로 강하게 시세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확장형의 이런 이제 확장형 메가톤 패턴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메가톤 패턴이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지냐면, 보통은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만들어져요. 다이아몬드 패턴 또는 여기서 이 세 가지 패턴, 그러니까 상승 확장형 패턴을 끝나는 모양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위아래로 올라갈 힘이 줄어들면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슈팅 나오고 떨어지는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확장형 패턴을 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고 밑으로 요 상단을 돌파하는 요런 전고점 자리에서 요 하락의 절반 자리에서 밑으로 밀려버리는 그냥 요런 불트랩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여기서 얘가 한 번 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안착해서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확장하면서 상단의 저항선을 전고점을 그냥 돌파해버리고 안착해서 슈팅이 나와버리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는 사실은 그 다음은 몰라요. 왜냐면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구간에서 이런 확장형이 나오는 이유는 고점 매수세와 매도세의 거의 힘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갑자기 터지는 뉴스나 이슈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하락을 한 거잖아요. 월요일날 갑자기 미중무역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얘가 그럼 확장형 패턴이 아니라 이 저점에 이게 이제 베어트랩,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게끔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참여자들의 진짜 청산을 부르는 그런 베어트랩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확장형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상승 플래그형 패턴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하락하는 힘이 이제 매도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고점 구간에서 이런 확장형 패턴은 사실 차트 분석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의 구간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이런 고점의 구간에서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굉장히 쉬운 구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고점에서 세력들이 외봉으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는 없다.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한테 굉장히 이런 이제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이런 고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양도 만들어주면서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비트코인은 나중에 떨어질 거고, 비트코인은 135K 이상을 넘기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패턴을 보고 더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135K를 갔다가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다 라는 관점이지만,
이제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 자리에서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하단의 RSI 차트를 좀 보시면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국면이 아니라는 소리고 바닥에서부터 저점 추세를 쭉 들어 올리고 그리고 한 번 더 주가를 들어 올렸던 구간에서 저점 추세를 높여보면 지금 자리가 저점의 추세선을 어쨌든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상에서 비트코인이 그 242평 그러니까 장기이평선과 이격도가 많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구간이든 과열 구간일 때는 242동평균선과 상단의 저항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자리는 242평선과 상단의 조정 구간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다른 데는 한 50%씩 다 좀 바닥에서부터 50% 이상 상승을 좀 해주면서 어쨌든 고점에서 과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블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비트코인이 버블이 되면서 가격을 많이 펌핑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물량을 넘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자리는 사실 1년 장기 그러니까 장기 매도세 장기로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거를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가격대가 그러니까 장기 평단가 가격대가 맞아떨어지는 자리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구간에서는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트라이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위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 번 더 강세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135K를 밀리는 그림 135K에서 한번 밀리는 그림이 보여주면서 아마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시즌이 종료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패턴으로 진짜 비트코인이 뭐 150K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물론 이제 시즌이 종료되는 게 더 맞는 그림인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이제 알트 불장들이 올 것이냐인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항상 이제 과거 차트를 우리가 돌이켜서 봐야 되잖아요. 과거 차트에도 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9월 7일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9월 7일 날 물론 이제 지금이랑 약간 그림이 다른 건 이때는 전고점을 못 간 상태에서 하락을 했고 지금은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저렇게 하락을 한 거라서 약간은 다르긴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이게 요렇게 이제 9월 7일 날 하락하고 나서 거의 한 2주 정도를 옆으로 하락 삼각 수렴을 하다가 이 끝자락까지 가서 이게 급등을 하면서 샌드박스 같은 그런 NFT 코인들이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뭐 하락을 하고 뭐 그런 거는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 시즌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이 어제 만들었던 아랫골이 101K는 절대 안 깰 수 있고 만약에 101K가 깨진다면 정말 이제 좀 생각하기 싫은 뭐 그런 이제 시장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끝까지 누르면서 이거를 하락삼각 수렴을 만들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점까지 돌파해 준다면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알트코인들이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면 진짜 이제 조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고 이제부터는 뭐 이제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초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 고점이 높이고 저점이 낮추는 확장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장형 같은 경우는 보통 위를 3번 정도 치거든요. 위를 3번 정도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이 5번째 상승 파동일 때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한번 튀어주는 그런 이제 불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선물은 그냥 이제 매매해가지고 그날 단타해서 그날 매매해서 그날 출금하고 그날 뭐 매매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선물은 그냥 솔직히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고 그리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제 선물로 돈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 고래버리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수면 매매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좀 크게 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선물 매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선물보다 현물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사실 선물하는 사람은 여기서 청산당했기 때문에 혹은 손절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냥 멘탈 잡고 근데 현물하는 사람들은 청산당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빅썸 같은 경우에 이제 코인데어가 생기면서 막 청산을 부르는 코인데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 강제 청산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코인데어 한 사람들 강제청산 되면서 이제 며칠 더 횡보하다가 이 사람들 반대매매 나간 다음에 이제 강하게 또 급등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주식판에도 똑같이 있는데 주식판에도 이게 신용 반대매매가 나가면은 한 며칠은 이 밑에서 안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매매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초급등 시키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그런 이제 국장들 좀 잘 지켜보시고, 현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1, 2주 정도만 더 홀딩하고 있으면,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1, 2주 정도 횡보하고 있으면 아마 마이너스들이 예를 들어 한 30% 마이너스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에서 10% 정도까지는 마이너스가 올라올 거고, 이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는 뭐 강하게 튀어가지고 이제 수익권까지 올라오는 코인들이 있을 거고, 잘 이제 요리해서 대응하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수익은 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